샬롬, 반갑습니다. 평등한 언어 세상을 위한 히브리어 첫걸음,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좋은 배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강의는 일과를 하기 전에 알파벳 공부를 포함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그런 첫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알렙벳에서 두 번에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의 알파벳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22개가 모두 자음입니다. 자음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인쇄체와 필기체가 있게 되겠는데, 이 히브리어의 필기체는 인쇄체를 조금 이렇게 빨리 내지는 편하게 쓰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필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22개 알파벳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알레프, 벳, 기멜, 달렛, 헤이, 바브, zayin, chet, tet, yod, kaf, lamed, mem, nun, samek, ain, pei, tzade, kof, resh, shin, tav. 예, 그래서 알레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말의 초성 이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음이지만 사실 음가는 따로 없겠죠. 그래서 이 알레프에 아 몸이 붙으면 아로 발음이 되고요. 알레프에 오 몸이 붙으면 이제 오로 발음이 되겠습니다. 베트는 우리가 이 비읍에 해당이 되는데, 베트는 사실 히브리어 사람들이 두 가지 음가로 발음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말의 비읍같이 B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이 발음이 조금 약해져서 영어의 V에 해당되는 그런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모음을 붙여서 바가 있고요, 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발음이 없는 발음이어서 조금 분간하기 힘든데 조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가 있고 바가 있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멜은 기억이 되어 있고요. 달렛은 디귿, 그 다음에 헤이입니다. 헤이는 보통 헤인데 헤이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 우리말의 히읗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바브입니다. 바브인데 이 바브는 사실 본래에 와우라고 많이 그렇게 알려졌던 그런 음과였는데, 히브리어가 2000년 정도 생활 언어로 사용이 되지 않다가 언어가 이제 되살아나게 됩니다. 되살아나게 되는데, 그냥 이 W의 음가를 이렇게 독일식으로 회복했다고 학문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우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냥 바브라고 발음하게 되고, 이 여섯 번째 알파벳의 음가는 V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 몸이 붙으면 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 몸이 붙게 되면 보가 되겠습니다. 보. 그 다음에 우 몸이 붙게 되면 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인은 유성음 자인입니다. 우리말의 지읒하고 지읒에서 조금 이렇게 코소리를 주는 자인이 되겠습니다. 자인. 헤트는 이게 헤이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는 헤트입니다. 헤입니다. 그래서 헤트고, 이 헤트는 거의 어떨 경우에는 K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아 몸을 붙이면은 하인데 카 뭐 거의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카 같이도 많이 들립니다. 근데 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트 티엇이 되겠고요. 요드는 우리가 보통 요드를 그 음가를 라틴어로 표현할 때 Y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드에 아가 붙으면은 야가 되겠고요. 요드에
우 모음이 붙게 되면 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입니다. 이 카프도 두 음가로 들립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K 발음의 카고요. 하나는 약간 약해진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 하. 저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만 카, 하. 예, 카, 하. 보통 이제 요 가운데 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면은 카 발음하시게 되고요. 점이 없으면은 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 있으면은 카, 점이 없으면은 하. 아까 번에 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점을 보시면은 바, 베트가 되겠고요. 아 모음에 바가 되겠고 점이 없으면은 바가 되겠습니다. 약함이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입니다. 라메드도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발음입니다. 라메드는 영어의 L 발음이고요. 발음하시려면 반드시 혀를 입천장에다 한번 댔다가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데 라메드입니다. 그래서 라가 아니고 라입니다. 라가 아니고 라. 그래서 라메드 발음을 선명하게 해주셔야 되고 적지 않는 경우에는 리얼을 두 번 발음한다고 생각하시고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맴은 우리나라 말의 미음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는 역시 우리나라의 미연하고 같은 음가가 되겠습니다. 사맥은 시옷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우리말의 초성 이형인데 처음 나왔던 알레프하고 아인 둘 다 사실은 여기서 발음하는 알레프하고 아인입니다. 아인인데 아인은 조금 더 깊숙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아인인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분들이 아인 발음하고 이 알레프 발음하고 크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성의 이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아랍 분들은 아인을 또 선명하게 아인에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입니다. 페이인데 페이도 P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F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 속에 페 속에 점을 보시면은 그때는 이 점이 나오면 그때는 이거는 P 발음이 돼서 파가 되겠고요. 점이 없으면은 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 발음과 약한 발음 P, F 발음이 교차되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짜대가 되겠고요. 짜대는 우리말에 치읓하고 쌍지읒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짜대인데 조금 더 이 상지읒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ough, K 발음보다는 사실 Q 발음인데 대부분 이제 K 발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rash 발음은 R 발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쉰인데 쉰은 이 한 글자를 가지고 두 음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점이 있으면은 그거는 SH 발음입니다. 쉰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이라고 부르면서 시읒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 사맥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이 사용이 되는 단어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할 때는 신 발음이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타브가 되겠습니다. 티귿과 앞에 나온 테트와 흡사한 그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22개 가운데 5개의 알파벳은 이 알파벳들이 단어의 맨 마지막에 나오면은 모양이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어미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카프가 마지막 요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맴은 조금 더 네모가 되고 누는 밑에 부분이 처지면서 더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페이도 밑으로 처지고요. 짜대도 밑으로 처지겠습니다. 그래서 멜렉, 아감, 에벤, 엘레프, 에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일반적인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되겠는데 히브리어 동사 속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인칭과 성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어가 단순한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사만으로도 이 주어 동사의 표현이 동시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말할 때는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동원해서 발음을 하지만은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는 모음 없이 자음만 가지고 문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구약 성서나 탈무드 본문 이 문헌에는 본문의 모음부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 책들이나 신문은 전부 자음으로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글을 쓸 때도 이 자음으로만 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어를 포함한 세머는 사실은 기록할 때 자음으로만 글을 써도 혼선 없이 언어가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요. 말할 때는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어머니라고 읽습니다. 이 한국말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겠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언어가 처음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5개의 모음입니다. 5개의 모음이고 5개의 모음이 조금 길거나 보통 정도거나 아니면 짧은 경우로 이렇게 세분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 장단에 분가하는 실제적인 생활 회화에서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없는 듯하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아, 에, 이, 오, 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해진 그런 발음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 발음은 아가 되겠습니다. 캄마츠, 파탁, 그 다음에 요거를 하타프, 파탁, 요걸 하타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타, 파탁 요렇게 해서 세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 발음에서는 구분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발음입니다. 에 발음은 보시면은 째레가 에, 세골의 에, 그 다음에 하탑 세골의 에, 그 다음에 슈바나의 에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책은 아마 함께 가 있는 그 정오표를 따라서 좀 수정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가 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길이 구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ጼ레 세골, 카탑 세골, 그 다음에 쉐바나 해서 이 경우가 전부 이제 에 발음이 되게 되는 경우인데 요 쉐바나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드가 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 해서 ጼ레 말레, 세골 말레 이렇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에 다음에 요드가 오게 되면은 A 세골 다음에 요드가 오게 되면은 A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 에, 이, 오, 우 5개 기본에서 조금 파생된 그런 일종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중 모음이 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이 모음입니다. 이는 요점을 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고 요것도 이가 되겠는데 요거는 히릭 하셀, 요거는 히릭 말레 그렇게 부르는데 길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홀람입니다. 홀람은 요 알파벳 왼쪽 위에 점이 있습니다. 요걸 홀람이라 그러는데요. 요게 홀람만 있을 경우는 홀람 하셀, 그 홀람 밑에 바브가 받쳐주는 경우에는 홀람 말레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오 발음이 나는 경우가 이 카마츠가 본래 아인데 가끔씩 이게 아가 아니고 오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카마츠 카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점 2개 그 다음에 카마츠 가지고 하탑 카마츠가 되면은 이게 아 발음이 아니고 오 발음이 되겠습니다. 요 카마츠 카타는 요 경우는 사실 이렇게 가끔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 발음이 나는 경우입니다. 우 발음이 나는 경우는 요게 슈루크라고 불리고요. 요렇게 이제 쿠부치라고 불리는데 이 두 경우가 우 발음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 없는 그런 자음을 표현할 때는 이 자음 밑에 점을 두 개를 찍어주고 이걸 이제 슈바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 나왔을 때 요 슈바 옆에 다른 것들이 붙었을 때는 하타프, 카마치 이렇게 하타프 세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 경우에는 그냥 요것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슈바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슈바나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이제 분간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한번 제 방식을 한번 제안을 해보면요. 알파벳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이시면은 일단 무조건 R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벳 밑에 점이 두 개나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일단 A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E 한 마리가 있으면 E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O 할 때 이렇게 좀 올라가죠. 그래서 알파벳 왼쪽 위에 있으면 O가 되겠습니다. O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분간을 좀 시도를 하시면 좋은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 알파벳들하고 어휘들이 나올 텐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음 부호에 지나치게 집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지 마시고 이 책은 새로운 어휘들이 제안이 되면서 그 어휘에 한글 음력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벳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익히시되 모음 부호는 시간이 가는 대로 천천히 익히셔도 괜찮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음 부호 쪽에 집중하시면은 좀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기가 방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음 부호는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음 부호 명칭들 다 익히는 거 다 익히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안 익히셔도 괜찮습니다. 자, 슈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슈바는 모음이 없음을 표시하는 부호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구성하는 그 자음이 단어를 구성하는 여기도 여러분 점호표를 따라서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단어를 구성하는 자음이 모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그 자음 안에 두 개의 점을 상하로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자음이 모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슈바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생략한다. 카프가 단어의 마지막에 오면서 모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슈바를 넣어서 나타낸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성을 할 때는 반드시 자음과 모음을 함께 동원해서 소리를 내야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지 소리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소리가 발생하는 그 단위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음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음절이 있고 폐음절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 하게 될 경우에 사람 같은 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개음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람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폐음절이라고 부릅니다. 개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하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뭔가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개음절, 요게 이제 폐음절이 되겠는데 자음을 보시면은 요 자음은 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자음은 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종성의 이 맴은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두 개를. 이번에는 제가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구입니다. 요게 한 음절이고 요것이 한 음절이고 요것이 한 음절입니다. 그래서
이 치읓이라고 하는 자음이 가지는 모음은 이고요. 그 다음에 미연은 종성이기 때문에 따로 모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우를 모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폐음절과 계음절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치읓은 요 이 모음을 가지는데 미연은 모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히브리어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점을 찍어준다는 거죠. 요게 슈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멜렉 하면은 이 mem이 에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메드가 에 몸을 가지고 있고 끝에 나오는 카프는 가지고 있는 모음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슈바를 찍어줬고 발음할 때 멜레크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은 영어로 쓰게 되면은 여기에 에 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가 한 음절이 되겠습니다. 멜렉 되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으라고 하는 몸을 붙였는데 사실은 음절은 여기서 나눠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티흐 같은 경우도 보시는 대로 여기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모음 자음이 아 모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타브가 이 모음을 가지면서 끝에 요 카프가 종성이 되겠습니다. 요 요드에 요 히릭에 요드가 붙은 거는 그냥 이 모음, 요 두 개 자체가 이제 이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이 끝에 모음이 없는, 다시 말해서 단어들이 있는데 가운데 이런 경우나 아니면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슈바라고 부르는데 이 슈바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슈바나흐고 하나는 슈바나가 되겠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슈바나흐는 자음이 단어 속에서 모음 없이 발음이 되면서 폐음절의 종성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마나 보 같이 계음절 내지 말이나 봄 같이 이 폐음절이 있는데 이런 폐음절에 이런 이 리얼이나 맴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런 자음들은 모음이 없는 경우죠. 그 경우에 찍히는 이 표시가 슈바나크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미드 하게 되면은 보시는 대로 탈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메드 밑에 모음 없음 표시가 왔는데 요런 경우에 이 슈바나흐는 그냥 종성 역할을 합니다. 그 탈미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프시드 해서 역시 이제 손해 보는 해서 이 경우도 종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슈바나흐라고 부릅니다. 보편적으로 자음이 모음이 없으면은 자음이 모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모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점을 찍게 되고 그게 일반적으로 종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때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자음이 모음이 없다고 하는 표시를 가지게 되는데 그 위치가 조금 이제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발생하려면 자음과 모음이 부딪혀야 되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발음되기 위해서는 모음 없음 표시를 하는 쉐바가 모음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 에 모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이제 이렇게 슈바나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읽으면요 부세데르입니다. 부세데르인데 첫 번째 글자를 보시면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음이 나오고 모음이 나옵니다. 자음이 나오고 모음이 나오고 잠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소리가 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이 부세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이게 계음절이기 때문에 음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에 모음이 이렇게 첨가가 되어주면서 이 베세대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론가 하면은
우리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그림자를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옮겨서 보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그림자 이렇게 한국말 읽어주는데 유대인들은 읽게 되면은 그림자라고 읽지 않고 이렇게 계림자라고 읽습니다. 요거를 에 발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어를 하실 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그냥 뭐 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첫째 나오는 몸 자체가 에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아츠메카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모음은 아, 첫 번째 자음은 아, 두 번째 자음은 모음 없음 표시입니다. 그러면 요거가 하나의 음절이 되면서 아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카인데 요 맴 다음에 소리가 나려면 모음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거 읽을 수 있습니다. 아츠메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아츠메카로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디베루, 예, 여기 보시면은 디 다음에 베트에 이렇게 루가 되는데 요게 하나의 음절로 발음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에 발음을 가지게 되면서 디베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단어의 첫 자음에 쉐바가 오는 경우에 단어 가운데서 쉐바가 연속이 될 때 두 번째 쉐바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는 자음 밑에 오는 쉐바의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에 발음이 나게 되겠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문법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발음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음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걸 진짜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펠의 복수가 스파림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그냥 스파림 해도 발음이 자연스럽게 된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발음을 해줍니다. 구체 이걸 이제 세파림으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도 그냥 스파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디베루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 디베루라고 발음하는 분들 있지만 많은 분들도 이렇게 디브루라고 그냥 그대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쉐바가 원칙적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자음에 모음이 없으면은 거기에 이제 모음 없음 표시를 찍어줍니다. 찍어주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음이 없는 그 표시는 일반적으로 폐음절에 종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음이 되기 위해서 이 슈바가 짧은 에 모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에 발음을 내어준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슈바나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오히려 좀 더 복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쭉 이제 뒤로 가시면서 천천히 보시는 걸 통해 가지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트에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